중산층의 기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벌어야 한다. 중산층, 과연 얼마나 벌어야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안정된 생활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만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택, 생활 수준, 교육비, 건강유지비, 여가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중산층 기준을 좌우하니까요. 지금부터 중산층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과 그 현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서울에서의 현실, 매달 버는 돈이 500만 원. 서울에 사는 김 씨는 가구 소득이 월 500만 원입니다.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매달 내는 주택 대출 상환금만 해도 200만 원에 달하고 자녀 2명의 학원비로 또 100만 원이 나갑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식비, 교통비, 유틸리티 비용을 겨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안정적인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매달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고 여유 자금은 전혀 없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단순히 얼마나 벌고 있는가로는 절대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김 씨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례 2. 중소도시에서의 착각, 소득은 높지만 여유는 없다. 박 씨는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가구 소득은 600만 원입니다. 비교적 높은 수입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자녀의 사교육비, 주택관리비,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매달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서 기존에 쓰던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 씨는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기에는 자금의 여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박 씨는 소득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생활 수준의 상대성, 더 벌어도 더 빠듯해지는 생활. 최 씨는 월 800만 원을 버는 고소득자입니다. 그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매달 해외여행을 다녀올 만큼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가 늘어났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하면서 교육비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돈을 더 벌어도 삶의 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을 겪게 되죠. 결국 중산층의 기준은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닌 얼마나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중산층의 현실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중산층의 기준이 단순히 소득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계층이 나뉘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주거비, 자녀 교육비, 건강유지비, 그리고 여가 생활을 얼마나 균형 있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반드시 중산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해 지출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지가 중산층의 기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산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준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균형과 안정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벌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결론, 벌어들이는 돈만큼 중요한 소비 패턴. 결론적으로 중산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보다 현재의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에 따라오는 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 패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중산층에 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산층 기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소득에 맞는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과도한 소비를 줄이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산층의 기준은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얼마나 벌어야 중산층에 속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준이 매우 상대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정한 소득 수준만 넘으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은 단순히 수입이 아니라 생활 수준, 재정 관리 능력, 그리고 개인의 삶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산층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조건과 그 속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산층, 소득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중산층이 소득으로만 정의된다는 생각입니다. 월 500만 원, 600만 원 혹은 7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중산층에 속할 수 있다고 믿기 쉽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입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높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지속적인 부채에 시달린다면 중산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 1. 서울에서 사는 40대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월 소득이 500만 원인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매달 빠듯하기만 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고 이를 갚기 위해 매달 200만 원씩 주택 대출 상환금을 냅니다. 자녀 2명이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어 학원비와 교육비로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가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 교통비, 공과금을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입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여유 없는 생활을 하며 매달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김 씨의 사례는 소득이 높더라도 주거비나 자녀 교육비 같은 필수 지출이 많으면 중산층 생활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득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중산층의 진짜 기준, 자산 관리와 소비 패턴. 그렇다면 중산층의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 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소비 패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절하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막상 돈을 많이 벌어도 소비가 지나치거나 재정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경제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례 2. 중소도시에 사는 박 씨의 생활. 박 씨는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월 소득이 600만 원으로 꽤 높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 사교육비가 매달 150만 원 이상 나가고 집값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박 씨는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계속해서 늘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비싼 차, 조금 더 좋은 가전제품 등을 사는데 돈을 쓰다 보니 결국 매달 수입의 절반 이상이 지출로 사라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산층에 속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많아도 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출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중산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와 재정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돈의 양이 아닌 사용 방법. 중산층의 핵심은 얼마나 벌고 있는가 보다 어떻게 그 돈을 쓰고 있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연스럽게 중산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수입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면 금세 재정적인 불안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산층에 속하려면 수입의 크기보다는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례 3월 800만 원을 버는 최 씨의 사례. 최 씨는 월 8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꽤 높은 소득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는 처음에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교육비가 크게 늘었고 부동산 관리비와 생활비도 증가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생활 수준은 계속해서 빠듯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최 씨는 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 중산층이 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만 높이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적절한 소비를 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많더라도 지출이 과도하거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신중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산층의 기준은 이제 소득의 양보다는 질에 달려 있습니다.